도연 씨. 나직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죽은 아내의 언니. 그녀의 깊은 눈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밤샘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깨끗하게 다려진 상복을 들고 있었다. 이제 옷 갈아입으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으나 도연은 그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어쩌면 지난 3일간 이 장례식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그는 그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몸을 지탱해주며 작은 방 안쪽으로 그를 이끌었다. 방 안은 희미한 불빛만 겨우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상의를 벗기 위해 손을 올렸다. 그때 그녀의 손이 그의 등 뒤로 뻗어왔다.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셔츠 단추를 능숙하게 풀어내려갔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기묘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숨죽인 채 그녀의 손길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피로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뒤섞여 몽롱한 안개처럼 그를 감쌌다. 차가운 손가락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올수록 도연의 숨은 점점 더 가빠졌다. 그의 셔츠가 어깨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셔츠의 안이 드러나자 방 안의 싸늘한 공기가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기를 느끼지 못했다. 오직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 그리고 그녀의 온기만이 그의 신경을 지배했다. 얇은 면 티셔츠 한 장만이 그의 상체를 가리고 있었다. 지수의 손이 그의 허리춤으로 내려가 바지 버클을 풀었다. 그의 몸은 순순히 그녀의 손길을 따랐다. 그 순간 도연은 문득 아내를 떠올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손길이 그의 기억 속 아내의 손길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내를 향해 시선을 집중하자 이내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아내가 아닌 바로 그녀가 그의 곁에 있었다. 이 비극적인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만이 고립된 이 작은 공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욕망이 뒤엉켜 그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지난 사흘 밤낮의 피로와 절망, 그리고 그녀의 헌신적인 돌봄이 그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결과였다. 지수는 그러한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추고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때 팽팽한 긴장의 실에 균열이 일어났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하고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로 가까워져 가기 시작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녀의 몸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서는 듯했다. 어깨에 닿은 그의 손을 잠시 밀어내려는 듯한 움직임. 짧고 혼란스러운 거부였다. 그러나 그 순간의 저항은 너무나도 약했다. 이미 그녀의 심장 역시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녀의 작은 떨림은 이 금기를 넘어서는 상황이 그녀에게도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묘한 흥분으로 다가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도 그의 얼굴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 그리고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뜨거운 갈망이 뒤섞여 묘한 색채를 발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작고 가느다란 한숨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지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몸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기 시작했다. 축 늘어진 상복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그림자처럼 겹쳐졌다. 장례식장의 차갑고 엄숙한 공기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숨쉬고 있었다.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이 공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본능이 폭주하며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덧없이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반작용인 것처럼, 혹은 살아있음을 처절하게 확인하려는 몸부림인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3개월 전이었다. 그의 아내 수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너무도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30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녀의 눈은 영원히 감겼다. 젊고 활기 넘치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남편 33살 도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뿐만 아니었다. 활짝 피어나던 꽃이 지듯 사라진 그녀의 빈자리는 주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도연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장례식은 마치 한겨울 밤의 꿈처럼 쓸쓸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도연은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에 완전히 잠식되어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도연의 어머니는 손주들이 엄마의 죽음에 충격받을까 염려하려 엄마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도연의 곁을 묵묵히 지킨 것은 널리 태국에서 급하게 날아온 수연의 언니 지수였다. 44세의 그녀는 이혼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도연은 간혹 아내 수연과의 영상 통화 너머로 언뜻 비치던 그녀의 모습, 혹은 몇 년 전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마주쳤던 그녀의 고고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얼굴, 시원스럽게 뻗은 목선 아래로 숨쉬듯 자연스럽게 드러나던 여인의 풍만한 곡선을 기억했다. 그 기억은 늘 그의 뇌리 한편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태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와 도연은 의외로 이전부터 꾸준히 교류가 있었다. 아내 수연과의 영상 통화 중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지수가 한국에 몇 번 방문했을 때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짧은 만남을 가졌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호감을 충분히 느끼는 정도였다. 물론 그때는 서로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각자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수와 도연은 아주 가끔씩 서로의 배우자와 상대방을 비교해보는 짧은 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심각한 수준의 감정은 아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이나 동경심 정도였다. 태국에서 날아온 밤 비행기는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를 장례식장에 내려놓았다. 44세의 지수는 긴 비행의 피로도 잊은 채 곧장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분향실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신처럼 넋을 놓은 제부 도연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축 늘어진 어깨는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했다. 도연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을 잃어버린 듯 미동조차 없었다. 지수는 그런 도연을 보며 함께 오열하는 대신 냉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찾아 움직였다. 도연 씨, 우선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요. 그리고 아이들은 괜찮아요. 부모님이 돌보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흰색 장갑을 낀 채 조문객을 맞이하는 도연의 옆에 나란히 섰다.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을 그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듯했다. 대신 지수가 고개 숙여 인사를 받고 때로는 나직한 목소리로 짧은 답변을 건넸다. 지수는 곧바로 장례 절차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자신의 손으로 꼼꼼하게 장악하기 시작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례식장 주방에서 음식과 술이 부족할 때면 지수는 직접 나서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고, 때로는 술병을 들고 조문객들의 잔을 채웠다. 멍하니 앉아있는 도연에게 억지로라도 죽 한 그릇을 떠먹이는 일까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해냈다. 그의 입가에 묻은 죽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줄 때 짧게 스치는 그녀의 손길에서 묘한 섬세함이 느껴졌다. 슬픔에 잠겨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도연을 대신해서
그녀는 장례식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무대에서 강인하고 철저한 연출가가 되었다. 그 모든 행동에는 개인적인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굳건함이 배어 있었고, 이는 도연에게 묘한 안정감과 함께 미처 몰랐던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각인시켰다. 장례식장의 조문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낮 동안 간간히 이어지던 조문객들의 발길은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서 점차 뜸해졌다. 자정이 넘어서자 넓은 분향실에는 도현과 지수, 단 두 사람만이 고독하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요하고 스산한 밤, 어둠이 짙게 깔린 빈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였다. 희미한 향 냄새와 차가운 공기, 그리고 긴 침묵만이 그들을 감쌌다. 때로는 지수가 먼저 술잔을 채워주거나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응시하기도 했다. 힘들죠. 지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제야 억눌렸던 슬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나는 듯했다. 네, 도연은 겨우 대답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은 직접적인 위로의 말보다는 서로의 존재 자체로 힘겨운 마음을 털어놓는 듯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과거 수현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공유했다.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수현의 유년 시절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지수, 그리고 아내와의 소소한 일상들을 회상하는 도현. 그들은 죽은 자를 통해 산 자로서의 고독을 나누고 있었다. 육체적인 피로가 극에 달할수록 정신적인 취약함은 더욱 깊어졌고, 그 취약한 틈새로 묘한 친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도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도연은 희미하게 느꼈다. 지수는 어느새 그의 옆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장례식 내내 제부 도연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지수마저 숨죽이게 할 만큼 처절했다. 식사 시간 내내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는 그의 눈빛, 그리고 간간히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겨우 고개만 숙여 인사하는 무기력한 몸짓에서 지수는 도연이 아내 수연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줬다. 그날 밤 조용해진 장례식장의 식당에서 지수는 비틀거리는 도연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제부, 이제 그만 마셔요. 쓰러지겠어요. 지수가 나직하게 말했다. 도연은 그녀의 목소리에도 반응 없이 영정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우리 수연이 우리 애들 엄마. 제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절한 후회와 슬픔은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그저 슬픔에 잠긴 제부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그의 삶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반면 도연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자신을 대신해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장례식을 이끌어가는 처형. 지수의 모습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섬세한 배려심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단순히 처형이라는 호칭을 넘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존재였다. 장례 이틀째 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도연은 이틀 만에 겨우 몇술 뜨고 다시 분향실로 돌아왔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으로 언뜻 보이는 광경에 그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지수가 등진 채로 영정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은 그녀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울고 있었다. 제부가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봐 그녀의 어깨는 필사적으로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소리 없는 울음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도연의 심장을 때렸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절규는 곧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은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와 떨리는 등줄기에 못 박혔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위해 혼자서 아파하는 처형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존재에 대한 절실한 갈망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입관 절차가 진행되던 날, 예상치 못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수연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갑작스러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연은 비틀거리며 휘청거렸고 지수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얇은 상복 너머로 처음으로 맞닿은 두 사람의 살갗. 그 짧은 순간 도연은 격렬한 슬픔과 함께 전혀 다른 종류의 전율을 느꼈다. 지수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은 며칠간 얼어붙었던 그의 몸에 이상한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절규하듯 주저앉는 도연을 지수는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가슴팍에 닿았고 부드러운 살결 너머로 그녀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 나오듯 그의 몸이 그녀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다. 제부,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귓가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이끌어주는 등대처럼 들렸다. 도연은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형, 저 너무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부. 지수의 손이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따뜻한 품 안에서 느껴지는 위안과 묘한 감정이 뒤섞여 도연의 이성을 흐트러뜨렸다. 그를 안정시키려는 지수의 행위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불씨를 지피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짧디 짧은 은밀한 시간이 지난 후 장례식장의 작은 방은 새벽의 싸늘한 기운과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연은 흐트러진 상복을 대충 여미고 바닥에 널브러진 담요를 지수에게 건넸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등에 스치듯 닿았고 짧은 접촉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의 잔상이 아른거렸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받아들고 몸을 웅크렸다.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어젯밤의 행위가 남긴 잔해에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전율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도연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창밖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상실감 속에서 자신에게 기대왔던 처형에게 느낀 알 수 없는 끌림.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수 역시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웅크린 몸을 똑바로 펴고 앉아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고뇌로 가득했다. 동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제부를 위로하려던 순수한 마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나 죄책감 이전에 벼랑 끝에 선 도연을 혼자 둘 수 없다는 강렬한 연민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리고 그 연민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피어난 금지된 감정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뺨을 쓸어내렸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밤새도록 이어진 어둠과 혼란을 가르는 듯했다. 지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고 상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제부,
이제 곧 발인 준비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수의 눈과 마주치자 그는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숨을 멈출 뻔했다. 지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강인함이 여전히 느껴졌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지수의 손끝에 닿았고 지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짧지만 강렬한 스킨십이었다. 오전 8시 드디어 발인 절차가 시작되었다. 장례식장은 전날 밤의 고요함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도연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분향실 앞에 섰지만 여전히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옆에는 지수가 단정한 모습으로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도연은 문득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밤새도록 이어진 불면의 시간과 억눌린 슬픔이 그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피로를 안겨주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도연은 어젯밤 지수의 품에서 느꼈던 온기와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도연은 직접 아내의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다. 상주 도연의 초점 없는 눈빛이 모든 조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옆에는 지수가 묵묵히 서서 그를 지탱했다. 온구 행렬이 천천히 장례식장을 벗어나 차에 오르는 동안 도연은 비틀거렸지만 지수의 단단한 손이 그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이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탱하며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화장터로 향하는 길 내내 도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운전석 옆에 앉은 지수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깔끔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머리카락, 그리고 단정한 상복 위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선이 묘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화장터에 도착하자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을 바라보며 도연은 무너져 내릴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내가 그의 사랑하는 수연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주저앉으려 했지만 지수가 미리 그의 옆을 지키고 서서 그의 몸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도연의 팔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제부, 힘내요. 수연이도 제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동시에 냉정하리만큼 차분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범벅된 그의 시선이 지수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붉은기가 돌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지수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위로 느껴지는 도연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손은 그렇게 한동안 포개져 있었다.